이제 연지는 손목에 낙인처럼 새겨진 붉은 줄을 단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다. 여태껏 주인을 잃은 채 비어있던 병실 침대를 또 다른 누군가가 점거하자 그곳을 아지트 삼아 드나들던 두 영혼은 내심 드는 씁쓸함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더 선명해져. 가만히 있어도 무너져가. 심장 끝에서 차가운 손 나를 잡아 놓지 않아. 혹시였나 봐. 이어 한 영혼은 의미심장한 소리만 남긴 채 유유히 돌아서 제 갈 길로 발길을 옮겼고, 덩그러니 남겨진 또 다른 영혼은 의아함만 무심하게 던져놓고 멀어져 가는 이의 뒷모습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괜한 높아심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끝까지 와. 동이틀 무렵 가족이 함께 있는 집에 도착한 혜주는 늘 그렇듯 아주 조용히 뒤척이라고는 전혀 없이 곤히 잠들어 있던 함께여도 늘 애틋한 이들이 일어날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녀에겐 그 시간마저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분주하게 활기뛰던 여느 날과는 달리 다소 차분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아침을 맞이했다. 상기는 심각한 낯빛으로 한창 출근 준비와 등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에 준비는 미루어두고 아이들을 붙잡아 그녀로서는 도통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줄줄이 나열했다. 말을 삼키면 더 크게 와. 조용한 틈을 비집고 와. 내 울음보다 오래 남아. 혹시였나 봐. 혹시였나 봐. 울음이 돼 나를 삼켜. 혹시였나 봐. 검은 숨결 끝까지 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사라진 것들. 두 사람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희연이 미안함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낯빛을 띠고 착잡한 심경을 솔직하게 토로했고, 슬픔은 늘 여기 남아. 이에 딸의 심경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은 그가 밤새 고심하고 내린 임시 대안을 조심스르지 않았다. 끝이었나 봐. 울음이 돼 너를 삼켜. 끝이었나 봐. 검은 숨결 나를 데려가. 상기는 분명 곤란한 상황임에도 당장 시급한 건 딸 아이의 안전이었기에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며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문제는 애써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안심시키듯 말했다. 혜주는 가족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조합하여 유추한 바 지금 희연의 신변이 불안전하다는 걸 직감하고 같이 근심에 동참했다.
전날 초저녁까지만 해도 친구를 만나느라 기가가 늦어지는 딸을 제외하고 평온한 저녁을 맞이하고 있는 가족들을 본 후 연지와 만날 수 있는 병원으로 향했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벼랑간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채 불안을 떠는데 정작 자신은 그 이유조차 묻지 못하고 도울 수 없다는 것에 오는 무력함이 답답해 애꿎은 발만 동동 굴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대처하는 상기가 더없이 고맙고 든든했다. 나를 삼켜 희연은 갑자기 가족과 떨어져 고모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당장 별다른 뾰족한 방법도 없을 뿐더러 괜히 미적거리다 일을 더 크게 악화시켜 가족에게마저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날 바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혜주도 희유와 다른 일은 모두 상기에게 온전히 믿고 맡겨둔 채 신변이 위태로워 보이는 딸만 종일 쫓아다녔다. 물론 당장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 편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을 것 같았다. 그러나 종일 딸을 지켜보던 그녀의 눈엔 매사가 적극적이진 않아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만큼은 집중하여 야무지게 하던 안정적인 평소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이 순간순간 불안에 떨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느라 퍽 산만하게 보여 곁에서 보는 이도 동달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만이 눈에 띄자 심란함이 더해만 갔다. 그리고 극에 달할 쯤 본의 아니게 엿듣게 된 친구와의 대화에서 좀채 잡히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가닥을 잡으며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나를 삼켜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검은 숨결 끝까지 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사라진 것들만 나를 부려 사라져도 슬픔은 늘 여기 남아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울음이 돼 나를 삼켜 끝이 없나 봐 끝이 없나 봐 검은 숨결 나를 데려가 문이 닫혀 조용한 방 차가운 숨 눈을 감아 상기는 평소 대충 일정을 공유해주면 웬만하면 아이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시간을 참견하거나 방해하지 말자는 주의였는데 전날 밤은 아버지였기에 어쩔 수 없이 기가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딸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기에 끝내 이기지 못하고 전화로 위치 파악에 나섰다. 가슴 한가운데 서늘한 칼날 끝이 안 보여 나를 놓지 마 그는 곧 도착한다는 말에 통화를 이어가며 마중을 나섰고 이어 얼마 못 가 저만 지쳐 자신과 통화를 하며 쟁걸음을 하고 오는 희연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반가운 마음이 들어 한달음에 딸을 향해 다가갔고 지근거리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바로 뒤에서 보폭을 그녀의 걸음에 맞춰 조절해가며 쫓아오는 듯한 낯선 이를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엄습하는 불길함에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정체불명의 기한이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한 채 허둥지둥 빠르게 반대편으로 달아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자신에게 전해졌던 불길함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날 밤 온 가족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내 쏙쏙 드러나는 정황들로 인해 그녀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그녀 또한 그때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딸이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켰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 달리 그날 이후 스토커로 추정되는 그 어떤 인물도 다시 또 그녀에게 접근하거나 주위를 서성이는 건 볼 수 없었고 전화나 문자, 메일 또한 일제히 멈추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쉽사리 마음 놓지 못하고 불안감에 떨며 매사 긴장한 채 주변을 경계했고 이사 역시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가족은 거의 한 달여 만에 다시 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고요가 목을 조여와 발끝마다 검은 물 돌아가려 그 후 계속 평온한 날들이 이어지자 차츰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아가며 어느 순간부터 희연뿐 아니라 상기와 해주도 딸을 마음에 둔 이가 벌인 일시적인 해프닝쯤으로 여기며 그날의 일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말하지 못한 이름들 가슴속 여전히 아지트로 마땅한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두 영혼은 구천 입구를 임시 만남의 장소로 정하고 매일 밤 자정 거기서 만나 그날의 일들을 소재로 담소를 나누며 누군가는 잠든 시간이지만 또 누군가는 잠들지 않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해주는 그녀가 한 말에 그제야 주변 분위기를 다시 돌아보며 망자가 된 후로 배고픔도 아픔도 모두 잊었을 뿐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으며 자신이 점점 이승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못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울음조차 바닥나 눈물은 소리 없이 씻고 두려워 그 반면 연지는 가만히 손목에 남은 단 하나의 붉은 줄을 내려다보며 그동안에 자신이 벌인 일들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잠잠하던 허기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것을 느끼자 그날은 남은 줄도 마저 지우기로 결심했다. 은정은 하루아침에 그날의 일과 관련된 친구들이 모두 연락이 끊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춰 수소문에 찾아보았지만 별 소득이 없자 슬슬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물론 그건 그녀들의 신변을 걱정해서가 아닌 한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는 것이 거슬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은혜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그녀들의 행방을 막연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